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의 뒷이야기와 실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건 팀장 시간입니다. 조정아 사건 팀장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건을 가지고 오셨나요? 네, 최근 배우 유아인 씨와 이선균 씨를 비롯해 유명 연예인들이 줄줄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죠. 이제는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마약 사건이 흔히 발생하면서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다, 이런 말도 이미 옛말이 됐습니다. 오늘은 마약과 관련해 그동안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과 실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마약과 관련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일상에 마약이 파고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마약과 관련한 사건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고요? 네,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마약 거래도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2월 대전에서도 30대 남성이 온라인으로 마약을 샀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얼음, 아이스라는 단어를 검색해 마약을 구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단어들은 마약 사범들 사이에서는 조금 다르게 해석되는데요. 바로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로 통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 남성은 텔레그램상에서 이 은어들을 사용해 마약 판매자를 찾았고요. 필로폰 0.65g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마약을 구매한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구매할 수 있는데 이 마약을 택배나 혹은 퀵배달로 전달받을 때 우리가 보통 물건을 전달받는 거와는 좀 차이가 있다면서요? 네, 일단 비대면으로 받은 건 맞는데요. 거래 방법이 여느 물건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입했는데 요즘 가장 성행하고 있는 수법이기도 합니다. 마약값을 입금하고 판매자가 미리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놓으면 그 장소에서 비대면으로 마약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A씨는 판매자 계좌로 마약값 50만 원을 입금한 뒤 판매자가 알려준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 우편함으로 직접 가서 필로폰이 담긴 비닐팩을 수거했는데요. 얼마 못 가 관련 마약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에 꼬리가 잡혔고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4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 2년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이 갈수록 유통되는 마약의 종류도 많아지고 그리고 마약을 접하는 연령층도 낮아지면서 이 마약의 일상 속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게 수치로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네,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대전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은 모두 1,053명입니다. 전국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 6만 5천여 명 가운데 2%를 차지하는데요. 특히 이 가운데 재범을 저지른 마약 사범은 517명,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9%에 달합니다. 세종과 충남 역시 검거된 마약 사범 가운데 재범이 45%가량을 차지해 결코 적지 않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마약 재범률이 높다는 건 마약 중독이 심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 마약과 관련한 사건 문제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 마약 중독을 치료하는 우리의 현 주소는 현재쯤 어디까지 와 있는 걸까요? 네, 마약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대부분 또래 친구들 모임에서 처음 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손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은 마약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는데요. 문제는 마약의 늪에서 벗어나길 원한다고 해도 또 제때 또 손쉽게 재활치료를 받기 힘들다는 겁니다. 정부 지원으로 무료 치료를 해주는 치료보호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병원은 전국에 2곳뿐이고요. 정부 지원도 충분치 않아서 이마저도 중단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마약 치료비 지원도 8억 원뿐인데요. 환자 165명을 겨우 치료할 수 있는 액수고 전체 마약 투약 사범의 2% 수준입니다. 네, 상당히 부족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정부의 대응 속도가 마약 사범 급증 속도에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더 보완이 돼야 한다고 보고 계십니까? 네, 이미 정부는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입니다. 검찰을 중심으로 서울과 광주, 부산 등의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꾸렸고요. 수사팀마다 전담 검사와 수사관을 10명에서 15명까지 투입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마약을 찾는 수요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부터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마약 재범률을 낮춰서 수요를 차단하면 공급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마약 치료 의료인의 수를 늘려야 하고요. 또 정부 차원의 마약 컨트롤 타워를 가동해서 상황에 맞는 치료와 또 재활 예방 사업을 전개하고 동시에 그에 맞는 인력도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의외로 마약 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지도 모릅니다. 네. 자, 오늘 사건팀장 마약과 관련한 이 사건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조정아 팀장 잘 들었습니다.